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비서관이 작년 감사원 조사 때 답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g의 연락처는 받았지만 누가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답변을 회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오진 전 비서관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습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관저 이전 공사 업체로 선정돼 논란이 일자 답을 피해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끝까지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인수위 관계자들과 경호처 등에서 업체를 선정한 뒤 추천자가 21g 연락처를 줬다면서도 상대가 누군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또 시간이 촉박해 계약 체결 전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지만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식 계약 없이 국가 핵심 시설 이전이라는 중대 사업이 진행됐는데도 이를 추천하고 승인한 윗선이 누군지 모른다고 한 겁니다. 준공 검사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안전 문제와 관련 있어 따로 검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관저 준공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답변을 받았음에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별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서 이 관저 특혜 의혹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제 영장 심사 이후에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직도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었고 기억은 나지 않는다. 정말 아니, 이상하네요. 관저 부분은 상당히 후순위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 중요한 일이긴 후순위라고요? 했지만 그 당시에는 집무실 이전, 용산에 있는 집무실 이전이 더 급선무였습니다. 네. 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 그대로신가요?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21g이라는 업체는 대규모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고 실내 인테리어 전문인데 관저를 공사하는데 낙찰이 됐다. 이에 대한 의혹을 작년에 국회에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김 전 차관은 누가 21g을 추천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김건희 씨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신영 의원님. 당시에도 선택적인 기억력이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국회에 나와서 국민을 우롱한 거죠. 결국에는 연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했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구속영장 청부 심사에서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단 말이죠. 윗선서 21g 강력 추천 지시 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친분관계 있다. 이런 거 다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구속 위기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랬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됐습니다.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죄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토부 차관으로서 실제로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 업체였던 21g이 부적절하게 계약을 맺고 계약 맺기도 전에 공사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 분명히 있었을 텐데 김건희를 보호하고 방어하느라고 본인의 차관으로서의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직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 것이냐. 윤석열 정권의 그런 정말 국무위원들과 공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각성을 대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처벌을 명백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21g이라는 흔히 경험이 많지 않은 회사가 어떻게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등에 관여할 수 있었는가를 밝혀야 되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던 김 전 차관이 어제 영장심사에서는 윗선에서 강력 추천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김기웅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다가 시간이 돼서 기억이 났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진술이 위증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보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이 맞다는 전제로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월권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격이 없는 업체. 근데 그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전시회를 했대. 그 전시 공간을 만들어줬던 업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거는 뭔가 특혜성 어떤 계약이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예,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면허도 자격도 없는 업체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이분들이 이 업체를 그냥 선정했을 리가 없잖아요. 윗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건희 씨가 연루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직접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이제는 다 알게 됐잖아요. 비화폰 썼고요. 인사에 이 가담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관들에게도 뭐 자료 요구하고 뭐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정원장과도 그렇게 하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지금 몇십억 정도 들어가는 이 관저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강력한 추측이 있는데 여전히 그냥 윗선이라고 하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 보고요. 대국민 거짓말 그만하고 그냥 그 석자, 이름 석자를 그냥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 윗선 과연 누굴지 재판부가 밝혀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통령실은 곧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 이전 막바지 작업에 들어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청와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거기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최적입니다.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하고 그리고 가야죠.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 그런가 하면 보도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3실장 등 주요 참모진과 대통령이 한 건물을 쓸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보통 청와대는 본관과 위민관, 즉 이렇게 두 가지 직원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은 본관에서는 대통령이 근무하고 위민관이나 여민관이라고 지칭되는 직원관에서는 행정관들 이하급들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뭐 수석도 비서관도 다 거기서 근무하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물리적 거리도 있고 청와대 본관이라는 위압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모든 정권이 청와대를 사용했던 모든 정권이 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구중궁궐이라는 뭐 얘기도 나돌았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민 일관에서 그러니까 위민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민관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낡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청와대 근무할 때 지를 잡았고 빗물이 샜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위민관 수술리를 필요하다면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얘기하시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충원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예.